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혈관 약물인가, 이제 비만 치료제인가, 사실 당뇨 치료제로 맨 처음에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나와서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로 아주 획기적으로 많은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최근에 나오는 연구들은 심혈관 질환, 그리고 지방간, 수면무호흡증 등에서 이제 아주 다양한 효과들을 이제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당뇨 치료제를 하고 있다면 아마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약제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이제 분야에 확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약제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과, 그리고 이 약제에 대한 기본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 주로 이제 비만 치료제와 심혈관 치료제로서의 좀 대규모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좀 뇌졸중학회다 보니까 뇌혈관 질환에 대한 데이터들도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이름 자체는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입니다. 실제 구조적으로 이제 글루카곤이랑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붙었지만 전혀 글루카곤과 관계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LP-1 리셉터가 이제 글루카곤이라 하더라도 글루카곤? 그럼 혈당을 올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인크레틴 호르몬이라고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1900년대, 1930년대에 보니까 12장에서 어떤 펩타이드가 나오는데 걔가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얘를 시크리틴, 그래서 얘가 인테스틴에 나오니까 인테스틴, 그래서 인크레틴이라는 이제 이름을 명명해놨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에 별로 발전이 없다가 이 맥타이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를 발표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음식을 먹었을 때 포도당을 섭취하는 것과 주사로 포도당을 주입하는 것과 어떤 것이 인슐린 분비가 더 높을 것 같습니까?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음식으로 먹어서 포도당을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인슐린의 분비가 확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크레틴 효과다. 왜냐하면 장에서 어떤 특정 펩타이드가 나와서 인슐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인크레틴 효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서 발표를 했었고, 이 인크레틴 효과는 우리 몸에서 한 50에서 70%의 인슐린 분비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우리 인크레틴이 GLP-1,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과 GIP가 되겠습니다. GLP-1 같은 경우는 주로 일리알의 L셀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GIP는 주로 이제 상부 12장이랑 고상부 인테스틴에서 K셀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GLP-1이 이렇게 주로 분비가 되게 되면 이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특정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수용체들은 주위에 있는 장뿐만 아니라 판크리아스에 베타셀에 있고, 그리고 브레인, 렁, 그리고 헐트, 그리고 키드니 이런 데서도 이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부위에 있는 이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앞으로도 지금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브레인과 그리고 판크리아스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레인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 하면, 이 인테스틴의 이제 요 GLP-1이 분비가 되게 되면 다이렉트하게 브레인으로 바로 가서 작용하기도 하고, 어퍼런트 뉴런을 통해서 인다이렉트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이브한 GLP-1은 실제로 주로 인다이렉트하게 작용을 해서 우리 브레인에 있는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을 줄여주고 식탐을 줄여주는 그쪽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세마글루타이드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펩타이드들은 주로 다이렉트하게 꽤 많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GLP-1이 어떤 각 부위별로 어떤 효과를 나타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판크리아스에서는 베타셀의 펑션을 올려주고, 글루코스 디펜던트 글루카곤 시크레션을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그 등등의 이제 역할을 해서 당뇨에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레인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욕 중추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지는 뉴런을 이제 자극을 해서 식탐을 줄여주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이펙트를 가져서 이제 체중을 감소시켜주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스토목에서는 위에서 12장으로 음식이 넘어가는 속도를 더디게 합니다. 그래서 배가 포만감이 이제 꽤 오랫동안 남아 있으면서 이제 배가 덜 고프다 이런 느낌이 남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로 GLP-1에서 부작용들이
이제 배가 좀 미슬거린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변비가 있다든지 이러한 부작용들이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제가 헐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심장에서는 카드베스큘라 리스크를 낮춰주고 인플라메이션을 감소시켜주고 시스톨 BP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티 리버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최근에 여러 데이터에서도 나와 있듯이 리포톡시시티를 감소시켜주고 스테아토시스를 감소시켜주는 그러면 이것을 보면 GLP-1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많은 좋은 효과를 가지는데 과연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몸은 다 이렇게 망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나이브한 GLP-1은 30여 개의 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장에서 분비되자마자 동시에 우리 몸에 있는 DPP-4라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동시에 얘들이 분해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수분 내에, 한 1, 2분 내에 얘들은 이제 점점 줄어들게 하는 사실 이유가 또 있겠죠. 그렇지만 줄어드는 역할을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몸의 GLP-1은 되게 짧은 단기간에 포도당을 낮추기 위한 효과를 단기간에 하는 반면 그래서 얘들을 좀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이 수용체에 달라붙게 할 수 있도록 구조 변경을 한 것이 지금 나온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은 아니지만 이제 리라글루타이드 우리 비만 치료제로 맨 처음에 쓰게 된 리라글루타이드는 몇 개 펩타이드를 치환하고 DPP-4가 붙어서 빨리 분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산을 붙이고 조금 이제 무겁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주사를 놨을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물론 왔다 갔다는 하지만 이 GLP-1이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세마글루타이드 우리가 지금 획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쓰게 되는 걸 저는 상상을 하지 못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쓰고 있는 이 주사제들도 펩타이드 일부 치환하고 되게 이중 지방산을 붙여주고 알부민의 결합을 강화시켜주면서 얘를 반감기를 확 늘려줘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GLP-1이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LP-1 단독으로 이 구조 펩타이드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 공급하는 것은 이제 웬만한 제약사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약들만 하고 있지만 아마 앞으로 올해 말이나 이런 데가 되면 한미, HK, 이노엔 이런 회사들에서 나오는 비교적 저렴한 이 GLP-1 단독 비만 치료제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이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 모든 회사들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GIP는 이제 GLP-1과 조금 더 다른 형태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GIP가 더 먼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얘가 보니까 글루카곤 시크리션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당뇨에 안 좋겠네 하면서 좀 발전이 더뎌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얘가 이제 그 지방세포에 있어서 리포톡시시티를 줄여주고 조금 얘 퍼미어빌리티를 좀 좋아지게 해주면서 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대사적인 기능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좀 밝혀졌고 그리고 GLP-1과 같이 붙었을 때는 오히려 혈당을 더 획기적으로 떨어뜨린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듀얼 아고니스트인 이제 마운자로가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LP-1과 GIP 리셉터들 듀얼 아고니스트도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경구 GLP-1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정말 펩타이드의 이제 발전이 어마무시하게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경구 세마글루타이드, 이제 위고비의 경구판이죠. 그것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마 올해 말 정도에는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릴리에서 마운자로를 만든 릴리에서 올포글리프론이 이제 캡슐 형태로 이제 펩타이드 형태가 아니라 넌펩타이드 형태로 이 GLP-1 리셉터를 작용시키는 걸 개발을 해서 올포글리프론도 아마 내년 이제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GLP-1에 대해서 얘들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얘들은 어떤 기능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만 치료제로서의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라글루타이드, 우리 삭센다가 나왔을 때 엄청 몇 년 전에 획기적인 약이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 약제는 매일 주사를 맞는 치료제였습니다. 그래서 0.6부터 3.0까지 올렸을 때 비만 치료제로 승인이 됐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GI 모틸리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구역설사, 변비, 구토와 같은 부작용들은 꽤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중 감량 효과는 우리가 보통 비만 치료제를 사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백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이 한 100kg가 넘습니다. 100kg가 넘고 1년 정도 썼을 때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플라시보랑 대비해서 5% 이상의 체중 감량을 더 일으킨다
100kg가 95kg가 되는데 플라시보보다 5kg가 더 빠진다 하면은 이제 FDA에서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제 같은 경우는 일단 베이스라인 대비해서는 8% 정도 빠졌는데 플라시보 대비해서는 한 6% 정도 빠지는 약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100kg인데 매일 주사를 맞으면 96kg, 94, 5k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와 이게 좀 나름 피지올로직한 그런 펩타이드로 이렇게 치료를 한다 했지만 사실은 매일 주사를 맞는 게 어려웠고 그래서 조금 이제 점점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세마글루타이드가 출시가 됐고 세마글루타이드는 이제 3세대 비만약 그러니까 10%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하기가 이때까지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아도 10% 이상,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15% 이상의 체중 감량을 보이는 약제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위고비가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맞는데 5개의 단계의 용량이 있습니다. 0.25부터 이제 2.4까지 올리게 되고 서서히 올리는 이유는 이렇게 부작용들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올리게 되고 그래서 2.4를 썼을 때 비만 치료제로 승인이 됐고 이제 아시안에서는 주로 1.7로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당뇨가 없으면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거의 15% 체중이 감량이 됐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은 메타볼릭 펑션이 이제 그 메타볼릭한 레이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좀 덜 빠집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의 그래도 체중 감량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약제가 위고비가 삭센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냐? 라는 데이터를 이 회사에서 둘 다 자기 약제인데 직접 이제 비교를 했는데 실제로 봤을 때 리라글루타이드는 6% 빠졌었죠. 삼상이랑 똑같이 나왔고 위고비는 이제 16% 빠졌습니다. 그래서 삼상이랑 똑같이 얘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약제가 나왔다라고 밝혔고 저희가 비만 치료를 해보면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평균 얼마가 빠졌는지도 중요한데 10명을 썼어요. 그러면 5% 빠지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삭센다 같은 경우는 10명을 쓰면 6명 정도가 5% 빠집니다. 1년 동안 썼을 때. 근데 이제 위고비는 10명을 쓰면 약 9명이 5% 이상은 빠지는 거고 거기보다 더 이제 심한 게 10%, 15% 이렇게 많이 빠지는 환자의 비율도 10명 중에 7명, 10명 중에 다 5.5명 정도로 꽤 많은 이제 체중 감량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벌스 이벤트는 그러면 체중이 이만큼 빠지면 혹시 부작용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인가 아닌가 걱정을 했지만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GI 어드벌스 이벤트였고 크게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아시안에서도 따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안은 비교적 베이스라인의 체중이 조금 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이스라인 체중이 한 87kg, BMI 31을 대상으로 또 대부분은 당뇨를 또 포함한 환자분들이 비만 치료제 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4분의 1 정도는 당뇨 환자분들이 포함된 형태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1.7로도 끝까지 치료를 할 수 있게 하고 2.4로도 끝까지 치료를 할 수 있게 했을 때 거의 2.4로 했을 때는 13.2%, 1.7로 했을 때는 거의 약 10% 정도의 체중 감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저희가 셀렉 스터디와 같은 이제 심혈관계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면 왜 그러면 이 심혈관계 질환이 떨어지냐? 물론 체중이 빠져서도 그렇지만 이 연구상에 보시면 허리둘레 그리고 시스톨릭 BP, 다이스톨릭 BP가 15mm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CRP, 우리 염증 수치로 알려져 있는 수치들도 만약에 2.3 썼을 때는 거의 60%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카디오 메타볼릭한 리스크 팩터가 동시에 좋아지는 결과를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뇨 환자들도 이게 당뇨 치료제로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만 대상으로 하면 이제 약 2%의 생활세수 감소 결과를 보여주고 이게 글루코스하게 디펜던트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당뇨가 없는 사람들은 크게 저혈당 위험성 높지 않고 한 0.3%의 당화혈색소 감소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드벌스 이벤트에 대해서 환자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주로 GI 어드벌스 이벤트였고 췌장염에 대해서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현재까지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크게 이제 플라시보 대비해서 늘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만약 그 GB스톤에 대해서는 콜레스타이티스, 우리 담낭염에 대해서는 보통은 체중 감량이 급격히 일어나는 경우에서는 또 GB스톤에 증가하고 그리고 담낭염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약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담낭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는 이제 레티나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 우리 망막병증이 악화되는 결과들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급격히 혈당이 떨어지면서 이제 혈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고 망막병증이 있는 사람에서는 이제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청소년, 우리 12에서 18세의 우리 친구들 중에서 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성인과 다르지 않게 아주 효과적인 약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약제를 소아청소년 비만 치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저도 사용을 해보면 확실히 숙센다보다 효과적이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되기 때문에 환자도 컴플라이언스가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터제파타이드는 아쉬워서 잠시 결과를 보여주시면 이제 마운자로가 나오면서 20% 체중 감량되는 결과. 저희도 이제 실제로 써보면 지금 위고비 마운자로가 나오면서 진짜 체중이 잘 빠지는 결과를 제가 환자 볼 때마다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정말 1년 썼을 때 20%가 빠지는 그런 약제들을 우리가 지금 사용을 가능합니다. 경구 GLP-1도 한 15%, 지금 위고비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경구 약제, 그러니까 주사제가 부담스러워서 처방을 못 하신 분들은 아마 경구 치료제가 나오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심혈관 치료제로서의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심혈관의 베네핏의 기전은 이건 주로 이제 동물 실험에서 여러 바이오마커들을 통해서 엔도셀리엄 퍼메빌리티를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엑서로스클레로시스를 감소시키고, 인플라메이션 마커들, 우리 아주 대표적인 거죠. TNF 알파, 인터리킨 6 이런 것들을 다 감소시킨다라는 이제 그러한 다이렉트한 기전들이 밝혀졌고요. 그 전까지는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쓰니까 심혈관계 아웃컴이 좋아지고 사망률도 줄어들더라라는 데이터들이 계속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당뇨 가이드라인에서 당뇨가 있는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거나 리스크가 높은 사람들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쓰거나 SGLT2 이비터 써라라고 이제 결론을 냈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그 전까지는 당뇨 환자들은 아무래도 심혈관계 질환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를 쓰면 혈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혈관계 아웃컴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셀렉트 트라이얼이 나오면서 당뇨가 없는 비만을 동반하고 있으면서 심혈관 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도 우리 심혈관 질환의 아웃컴, 세컨드리 아웃컴이 좋아지고 또 사망률이 줄어들더라라는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베이스라인 환자들은 당뇨는 없습니다. 근데 비만은 BMI가 33.3이고요. 당원색소는 정상이죠. 당뇨가 없으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보통 심혈관 질환이 이미 겪은 환자이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 78, 시스톨릭 BP 131. 비교적 이제 이 심혈관계 질환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스타틴이랑 혈압약이랑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럼 이런 환자들은 주로 이제 MI가 이전에 있었던 경우가 67%, 스트로크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20%, 이미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과연 이 위고비를, 세마글루타이드를 썼을 때 정말 심혈관계 질환이 떨어지냐라는 것을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이 컴포짓 아웃컴을 봤습니다. 이제 카디오베스큘러 코즈에 의한 데스, 논페탈 MI, 논페탈 스트로크를 이제 컴포짓 데이터로 봤을 때 실제로 20%가 감소되는 결과를 보여줬고, 카디오베스큘러 코즈에 의한 데스는 좀 마지널하게 좀 이제 0.07로 통계학적인 의미는 없었지만 헐트 페일류에 대한 이펙트, 그리고 애니코즈에 대한 데스도 19%, 약 20%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놀라운 게 약제에 대한 기전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중이 빠져서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아주 초기부터 이 메이스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이 심장이나 여러 베슬의 인플라메이션의 마커들이 좋아지면서 이것들의 이런 이득을 보여준다라는 것들을 초기부터 보여줬었고, 과연 그러면 체중을 많이 빠진 사람들이 더 이런 좋은 결과를 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체중을 5% 이상 뺐거나 5% 미만 뺐거나 관계없이 이런 데이터의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고, 그러면 혈당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이 아웃컴이 좋아졌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그 환자에서 여러 가지 이런 심장이나 대사적인 이펙트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좋아지면서 이 심혈관계의 아웃컴이 좋아진다라는 결론을 냈던 게 이 셀렉트 트라이얼이 되겠습니다. 우리 셀렉트 트라이얼은 결국은 3포인트 메이스를 20% 감소시켰고요. CV 데스는 좀 그렇지만 이제 치명적 스트로크의 경우는 좀 비유의한 결과를 보였지만 전체 사망률은 20%가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DA에서 2024년에 꼭 당뇨가 없어도 된다. 비만이나 오버웨이트를 가지고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 높거나 이미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아주 좋은 약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게 세마글루타이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뇌졸중학회다 보니까 뇌혈관 질환에 대한 데이터들도 마지막으로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에 대한 데이터들은 이제 실제로 뇌혈관 질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삼상 연구로 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로 CV 아웃컴에 대한 연구 결과들 중에서 뇌졸중만 뽑아가지고 이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포스트 어널리시스라는 데이터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당뇨를 가지고 CV 고위험군 6,48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애니스트로그의 경우는 조금 마지막하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스몰베스 어클루전에 대한 경우는 거의 50% 정도 감소되는 물론 N수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결과를 보였다. 그렇지만 이게 삼상 연구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을 또 모아서 메타 어널리시스를 했을 때 타입 2 DM을 가진 환자에서는 확실히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쓰면 논페탈 스트로크도 떨어지고 그리고 토탈 스트로크의 리스크도 감소되더라 라는 결과를 보여서 확실히 당뇨 환자에서는 이렇게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쓰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가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일괄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떨 때는 도움이 된다, 어떨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데이터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뇌졸중 환자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제를 쓰기는 어렵고 당뇨병, 비만, 이미 ASCVD를 가지고 있는 그런 리스크가 높은 환자에서는 뇌졸중 환자에서는 이런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쓰는 것이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그냥 리얼월드 데이터, RCT는 아니었고 그런 경우에서 급성혈성 뇌졸중 후에 세마글루타이드 사용을 한 군에서 보니까 조금 사망률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더라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지금 ASSET라는 스터디가 지금 되고 있는데 당뇨가 없는 환자에서 이렇게 스트로크에 걸린 지 4.5시간 이내에 세마글루타이드를 사용을 하면 실제로 뇌졸중의 뇌 손상이 줄어드는지를 지금 이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이 되면 아마 이 데이터들을 좀 보면서 혹시 정말 우리가 기존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GLP-1 리셉터를 기존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뉴로제너시스를 증가시켜주고 뉴로트로픽 세크리션을 좀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이스케믹한 바운더리 에어리어를 좀 방해하고 이러한 기존적인 결과들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미 밝혀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사람의 뇌졸중에서도 뇌졸중을 가진 환자에서도 급성 뇌졸중이 있을 때 이것들이 정말 이펙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조금 더 그 연구가 필요한 단계고 확실한 것은 인다이렉트하게 카디오베스쿨라 이펙트들을 줄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높은 사람들을 CV 아웃컴을 도와준다라는 결론은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비만 치료제이고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심혈관 질환 병력이나 위험을 가진 비만 환자의 심혈관 문제 감소를 기대할 수 있는 다기간 보호 약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